이제 2부 순서 사례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신 질문지는 뒤에 안내 데스크, 뒤쪽 안내 데스크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저녁 식사 간담회도 아마 발제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저녁 식사까지는 못하겠는데 생각하셨던 분들도 발제 들으면서 저녁 식사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그래서 저녁 간담회 신청도 계속 받고 있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희 2부 순서 첫 발표로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대구 함께 나누는 교회 김종수 목사님. 대구에 또 교회도 교회이지만 와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자치 활동이 아주 활발한 와룡마을에서 활동가로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수 목사님 모시고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냄받은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로 선교적 삶 살기 이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에 13년 차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김종수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IBF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부산에 있는 일상생활사역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관련된 분야에 제가 연구원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획도 하고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한 걸음 가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대구에 있는 와룡배움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실제 사회적 경제라는 언어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태라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홍일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사회적 경제의 여러 가지 호혜나 연대나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서 배울 때에 실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적 모습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상보성, 합일성, 친밀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의 나눔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원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서로 함께 돕는 배필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친밀성을 가지고 사실은 동력자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너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원래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합일성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더불어 삶을 공유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이고 개인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삶을 만들어가는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을 삶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이 공동체고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제 나라에 있어서의 모습들, 이 두 개가 사실은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저는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한 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하나님 나라의 주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온전한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홍성에 있는 홍성 마을에 풀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보여주셨고, 이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함께 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은 이런 방식대로 이미 살아오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저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본에 가면 가가와 도요이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0세기 초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평화운동을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분이 우애 경제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더불어서 함께 친구로서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일본 사회에 뿌리를 두고 함께 해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 몬드라곤에 있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메드 신부님께서 실제 이분은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하지는 않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영성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컨설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이끌었던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고신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제가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이런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분을 만나게 되었고, 덴마크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덴마크 사회 가운데에 그루트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유교회, 국교회가 아니라 국가교회 밖에서 실제 협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200년 전에 농촌 사회에서 이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루트비 목사님을 만나면서 지금의 덴마크가 행복 1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협동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저희 고신교단의 저희 고신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한국의료보험 제도를 만드신 장기려 박사님, 청식자 보험 제도인데요. 이거를 80년대 사실 운영했던 것들이 결국 90년대,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의료협동조합을 낳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방향을 일으켰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생명, 정의, 평화, 헌신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사실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이런 운동들을 사실은 가지는 단어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치로서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제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10의 9의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연구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선교적인 삶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 부분에 폴 스티븐 목사님이 선교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의 책들을 제가 대학생 때 이 책을 읽고는 앞으로 자비랑 목회자로 실제 내가 어떻게 앞으로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폴 스티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1차적인 기간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처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환영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경축하며 보살피시고 지탱하시며 변혁시킨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에 TGAM이라고 해서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주일처럼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런 공부들이나 이런 연구들을 제가 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하는 앞두고 방 안에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는 걸레가 있었는데, 이 걸레처럼 사실은 앞으로 목회를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다짐을 하고는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냄받은 의식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실은 교회당만이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글로컬이라고 하는 국제와 현지의 합성어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가지면서 제가 이런 제 어떻게 보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국 공동체 운동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요 틀을 가지고 세상의 협동조합과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 부분에 제가 생태교육 공동체 에듀컬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제가 다리를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에서 사실은 한 걸음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대한공동체, 도시농업, 생활협동조합, 마을공동체운동, 의료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경험하면서 시적으로 에코라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이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 세계 운동에 어떻게 할까를 제가 생태교육 공동체라는 에코로 사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동체 상상력은 책과 미디어와 교육과 공간과 먹거리가, 이런 5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서 마을 안에 서로가 연결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까지 이런 상상을 안 해보았지만 이렇게 된다라면 자급자족하면서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형성이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교회당 바깥에,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지금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운동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한 걸음 가면서 실제 조금 더 자본주의 체계 가운데 있어서의 선한 기업, 착한 기업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한 걸음 가게 되었고, 이 부분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내받은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종수의 생태 경제적 핵심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시작하게 됐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또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방 50km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제 보니까 2시간 40대 노동자가 2시간 일을 하고는 급사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생태적인 핵심을 하게 되고, 대구에 이사를 왔는데 대구의 옥상에 제가 도시농부 과정을 해서 26가지를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키워보고 세워보고, 그래가지고 도시 안에서 고구마도 캐보고 제 오줌을 받아서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생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이런 당근 향도 맡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농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많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생태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 지금은 마을에 있는 안 믿는 분들과 5가정과 함께 300평 생강농사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 대구 이곡동의 주변 4.5km 안에 대구의 모든 쓰레기가 다 옵니다. 버려지고 태워지고 묻혀지고 하는 것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생활 언어는 환경, 먹거리, 공기, 생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목재 소각을 갖다가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공장을 안 그래도 이렇게 공단이 있어서 다 버려지는데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청 앞에 가가지고 반대 운동하고, 왜냐하면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전혀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마을분들과 함께 하면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는 구청장, 시장이 우리가 대법원 승소할 때까지 변호사비 내고 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대구에서 진짜 이때까지 없었던 일들을 사실은 해가지고 승소를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한 공부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기후변화가 지난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와 관련된 기후변화가 160년 동안 2000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160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 지구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2000년도 들어와서 이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2000년도가 되면 전 세계가 사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임계점을 사실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공부들을 제가 하면서 생태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극과 극의 이상기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사실은 하면서 생태라는 언어를 제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홍일 신부님이 생태에 대한 오이코노미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이 이 오이코노미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어가 있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함, 또는 그러한 계획,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이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오이코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집, 그리고 오이코돔에 집을 짓다, 오이코돔에 직접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행동,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행동,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경제하면 돈, 주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되었던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코노미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경제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사람을 경제라고 이야기했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것이 에콜로지, 오이코로고스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생태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와 경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모습이, 이것은 돈이 중심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에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이 관계를 경제라고 이야기했다라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통 분모하에 생태와 경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져서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회적인 생태계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사회적인 생태계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물, 불, 흙, 공기, 미생물 같은 물리적인 생태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생태, 경제라는 개념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지구별, 이 우주까지 생각하면서 경제를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워드 스나이더 목사님이 교회 DNA, 또 피조물 치유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의 구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2년에 에듀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마을에 생태교육, 아이들 텃밭 농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과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생태교사로 제가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밥의 의미입니다. 생태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집밥의 의미, 그런데 왜 집밥이 없는 집밥의 시대, 허겁지겁, 뭐 먹지? 예, 제가 조금 결식아동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생존을 위한 끼니가 됩니다. 대충 우리 혼밥 먹는 취중생들입니다. 그래서 혼밥의 문제가 이런 곳들이 있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했을 때에 이게 12,000원 준다고 해서 밥을 한 끼 먹느냐? 돈으로 사실은 이 밥 한 끼가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밥 한 끼에는 이만큼의 많은 의미들을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12,000원 주면 한 그릇 먹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바람과 기후와 이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이 밥 한 그릇도 온전히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왔고, 저는 사회적 경제도 중요하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관점으로서의 생태 경제학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사회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돌보고 보완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주판을 틔워야 된다. 0.5%라도 에너지가 0.01%라도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걸 하나님의 집에서 보완이 된다라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가 앞서가야 되는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생태계가 사회적인 생태계, 물리적인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일과 철학의 변화들을 가지고 사실은 한 걸음 감에 제가 와룡배움터라고 하는 마을 반가운 마을 학교에서 이 언어를 배우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나누어 주고 함께 배우면서 사실은 해드렸습니다. 2004년에 공단에 있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그 공동 육아를 하겠다라고 하는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도시와 농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마을 안에 담아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온 공동체입니다. 제가 2012년에 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생태와 교육 또 삶과 교육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 이분들이 마을 기업으로 함께 그 반찬 가게를 만들어서 마을 기업 1등상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는 엄마들이 중심되었던 공동체가 아빠들이 함께 와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면서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엄마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라는 언어, 경제라는 언어를 성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원래 이 경제라는 것에는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환경이 더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더니 이분들이 눈을 뜨면서 그게 우리가 소위 교회당 안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협동조합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고 아빠들과 더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를 저희가 축제들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교육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이라고 서울 경기 중심의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 이제 마을에 가서 새롭게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마을 공동체로 바꿔가는 여기에 제가 기획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되면서 이 엄마들과 함께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모두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게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주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잘하는 곳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3년을 딱 지냈더니 이 엄마들이 이제는 저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예, 쑥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태 교육운동을 했지만 제가 원래 목사고 제가 교회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생태 교육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왔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어떨까요?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마을 공동체에 5만 원 돈을 내고 제가 그 공동체 그 와룡배움터에서 예배를 제가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에서 서서히 제가 신뢰를 받고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성, 전위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엄마들에게 제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소셜 다이닝 하면서 생일 축하,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축하도 하고 마을 트레킹 작업, 트레킹도 하고 명절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윷놀이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이 엄마들 5명, 이게 지금 50대가 됐는데 이사장님, 이사님들인데 이분들과 마을 교육 공동체 와룡배움터에 있어서의 그 공간들을 이제는 활동가처럼 기부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마을 지킴이를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밥상, 마을 반찬 가게 우렁이 밥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마들이 이제는 공동 육아로 시작을 했는데 기업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같이 고민하게 되면서 모두가 계속 살아가는 힘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고 권영진 시장이 오면서 이 부분에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대구의 마을 나눔터 공유공간 사업 1호로 저희들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서도 제가 가가지고 밤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기획서를 쓰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사실 부목사로 있으면 이렇게 전도 집회나 이런 거 기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꼼꼼하게 사실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함께 하면서 마을 나눔터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 안에 한 공간 안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에 제가 교육 기획자로 사실은 엄마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지금은 9개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또 고유번호 단체 9개 단체가 마을의 어린이날 행사와 바자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한 걸음 하게 되면서 저도 마을에서 사실은 눈을 뜨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 욕구, 욕망, 욕심이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욕구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또 하는데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욕망을 이야기하면 좀 제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결국은 돈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서로 어떻게 해요? 추구하면서 서로 네모, 세모돼 있던 사람들이 동글동글하게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잘 될 때에 결국은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는 건데 그 욕망에서 욕심으로 넘어갈 때에 그것을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마을에 있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하더라고요. 예. 선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사실 좋은 종교인이 있을 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하고 함께 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생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생태,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서로 도와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욕망이 욕심으로 가기 이전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하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공부들을 학습 공동체로 사실은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외우고, 그래서 지금 또 매주 2시간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공동체로 저희가 함께 하면서 디자인을, 사실 이런 교육 디자인들을 저희가 하면서 의식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안 바뀌냐면 아이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바뀔까요? 엄마, 아빠, 어른들이 안 바뀌니까 어른들을 위한 교육들을 사실은 한 걸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 이런 공동체 잘하고 있는데 오면서 이렇게 탐방도 오고, 그리고는 이제는 엄마들이 5만 원씩 돈을 내서 저하고 1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같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회복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을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니 저를 A380 추천을 보내가지고 제가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또 사회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농업 연수를 제가 가면서 이 세레스 환경파크라고 멜버른에 이런 환경파크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우리 마을 분들에게 이 운동들을 제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퍼머컬처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운동들을 마을 단위로 해서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동물원도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젖을 짜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을 카페에 이 우유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복지와 동물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사실 살아간다는 걸 이미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이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한 걸음 가면서 제가 전체적인 사실은 그림들을 어떻게 바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생태경제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들을 잘 맺어갈까,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창립총회를, 저희가 원래 아까 전에 우리 강 이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영리 단체로 2000년도까지 있다가 2000년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저희가 행안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전환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을 컨설팅, 그러면서 아빠 10명이 5만 원씩 돈을 내줘서 1년간 운영하는 마을 카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가 아니고 서로 협력했던, 지난날에 그 엄마들이 했던 것들을 아빠들이 살아야 하면서 낮에는 커피 팔아라, 저녁에는 우리 술 한잔 할게. 그리고는 5명이 10만 원씩 1년 동안 10명이서 5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대주고는 이렇게 마을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서 마을 공동체 시니어들 창업, 인생 이모작 창업 교육들을 하게 되면서 마을 기업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이걸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3년 동안 저희가 9천만 원 받는 것들을 가지고 마을에 또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또 기획서 쓰고 의견 듣고 함께 하면서 이 자리들을 잡아가는데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마을 가운데 여러 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엄마들이 만든 동네 책방이 있고, 이 책방을 통해서 자원순환,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걸 가지고 책도 읽고 해수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제가 2019년에 전암마을이라고 하는 리코노미, 이제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에다가 R을 붙여서 리코노미 센터라고 하는 슈마 칼리지, 달팅턴 재단, 토트네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실은 살아가는 그 전암 마을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가 이제는 지구별과 함께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관계들을 여기에 가서 제가 배우면서 이런 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사실은 달라지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협력과, 그래서 이 보시면 창업을 하는데 어떤 창업을 하냐면 학교와 재단과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창업을 해가며 서로가 어떻게 창업하는지에 대한 포럼들을 해내서 자생해 가는 것들을 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면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나는 1년 동안 전화를 받아줄게. 하루에 2시간씩. 나는 인터넷 요금 내줄게.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실험을 해도 망하면 어떻게 해요? 1억, 2억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괜찮으니까 일을 갖다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포럼을 갖다가 이 리코노미 센터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삶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의 운동들을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는 마을에 와서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저희 마을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대구에서도 무한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리고는 이제는 거의 엄마들이 공동육아로 시작해서 반찬 가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고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 가운데에 협력적 주거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정이 함께 모여서 협력적 다가구 신축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401호에 있는 아버님 생가 땅을 저희가 받은 거를 그 위에다가 무기 전세 개념으로, 저희는 아예 뭐 이런 거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함께 네 가정이 해가지고는 협력적 주거 공동체라는 공동체 주택을 1층은 보수적인 교회 안수 집사님, 2층은 가톨릭 신자, 3층은 이상한 목사, 4층은 무신론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고, 1층에 놀쌈이라고 하는 이제 와룡배움터 2를 젊은 엄마들과 함께 만들면서 놀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게, 저는 마을이라는 곳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속도보다도 방향, 회복해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회복력을 밖에서는 삶의 회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 성화, 영원한 생명이라고 저는 교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은 삼위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성에 동참하는 삶이다. 선교적인 삶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책으로 성육시적인 교회론이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당에서 일상으로, 교인에게서 이웃으로, 주일에서 주의 모든 7일로, 종교적 형식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또 예배당의 필요가 아닌 보냄받은 곳의 필요로,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세상 이웃의 필요로 성육신한 게 뭔가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나침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세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마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배려 묶어 사람들의 사려 깊은 삶 나눔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게 되었고, 이 일반 은총을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3년 동안 눈, 코, 눈, 귀 이렇게 입 막고는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충분히 저를 받아주고 신뢰해서 결국은 제가 배나 묶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사실 아까 전에 일방적이고 상생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의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떠받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구원의 회복을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생활신앙 고백으로 함께 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몸,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이 세 가지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 삼터와 일터와 자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로 제가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이곡동 와룡배움터에 제가 이렇게 삶의 여정들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많게는 12명으로 갔다가 지금은 5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5명 모여서 아까 놀쌈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뭐 이상한 목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그런데 그 모든 이상한 목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상한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저게 진짜 교회가 맞냐고, 저기 진짜 목사가 맞냐고 물어볼 때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세 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은 협동하는 삶, 이게 제도적인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관점으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걸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